파격 발탁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 많이들 들어보셨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금 일해왔는데 검찰총장 후보자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이 됐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해 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지금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해왔는데 김민지 기자, 이 윤석열 지검장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인데요. 대검 중수부 1, 2과장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이런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맡아왔고요.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는데요. 이때 국감에서 검찰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는 이른바 항명파동으로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고 자천 인사 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2016년에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을 맡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요.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새로운 검찰총장, 검찰수장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아직 남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검찰개혁도 훌륭히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 부장 저 얘기인즉슨 여의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거듭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계속해서 적폐청산 수사, 어떻게 쉽게 말하면 전 정부에 대한 수사, 이거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데요. 저는 이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내는 그렇더라도 이것을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거를 인명 배경으로 밝힌다면 이거는 보은 인사다라는 걸 명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 너무나 노골적이다. 생각해보면 2017년 5월 19일 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열흘 뒤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한 것도 처음이었지만 이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수행할 적임자다. 그러니까 이건 딱 찍어서 최순실 수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것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한다. 이것이 또 그 발표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너무나 솔직하다. 너무나 솔직하다. 너무나 솔직하다. 좋게 말하면 너무나 솔직하다. 그리고 너무나 가리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지금 서초동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서초동 검찰 내부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정부 수사라든지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입맛대로 수사를 하면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신호로 잘못 읽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파격 승진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검사장 승진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올랐고 2년 만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단 말이죠. 윤석열 지검장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후보자의 발탁. 우리 정 의원께서는 총평을 좀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우선. 예정된 인사였죠. 어차피 인사였다. 총장은 윤석열이다라는 얘기가 후보자 공개될 때부터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대변인은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소위 검찰개혁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시위를 당겼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도 모른다.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오늘 그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도 남은 부정부패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는 남아있는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사건이고요. 오히려 이 정부에 들어서 발생하는 사건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뭐 환경부 뭐 인사 문제라든지 등등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2013년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조직에 충성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옳지 않은 수사 지시를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따르란 말이냐. 옳지 않은 수사 지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내부에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때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 지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어렵다. 아하, 예. 자, 근데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조 부장, 이 네.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랑도 글쎄요, 뭐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네, 악연이라면 악연이죠. 예. 왜냐하면 2013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행사하고 있다. 저렇게 장관이 틀어주고 있으면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장관이 수사 개입한다는 걸 기정사실화했다. 어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악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이제 후보자가 됐는데 이제 뭐 파격 인사다라는 이제 대체적인 다 평가가 나오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김민지 기자, 이 파격도 좋은데 이 파격이 나온 뭐 부작용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좀 우려도 나온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방금 이제 조 부장께서 말씀 주셨던 이른바 항명파동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가요.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검찰총장까지 지명이 됐는데 이게 검찰총장 임기제가 실시된 1988년 이후에 31년 31년 만에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에 직행하는 그런 사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수 면에서도 굉장히 파격 인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금 사법연수원 18기이고요. 윤석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5년 후배군요. 5기수가 차이 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많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줄줄이 그럼 옷을 벗는 것 아니냐 이런 부작용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저게요, 조 부장. 네.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 뭐 일각에서는 저런 우려가 나온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파격은 일단 좀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어 보이는데 조 부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예. 모든 인사에는 항상 파격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격 인사라고 하면 특히 검찰에서는 기수를 뛰어넘는 기수 파격 인사를 이제 파격 인사라고 하는데 예. 문제는요, 이 파격 인사가 한두 개 정도 기수를 뛰어넘어야 긍정적인 파격 인사로 5기수는 너무 크다. 거죠. 5기수면요, 예. 위에 선배들이 20명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아이쿠야.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자신보다 아래에서 검찰총장이 나오면 옷을 벗는 게 용퇴하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검사장들이 29명입니다. 동기가 9명이고 선배가 20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이 선배 20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검사장 승진을 했다는 것. 아하. 그러니까 서초동에서는 이거는 혁명이다. 예.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아니면 전 정권에서 검사장 승진된 사람은 전부 다 용퇴해야 되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가 굉장히 거칩니다. 예. 이 거칠고 특히 고검장이나 검사장 어떻게 보면 장을 해봤다는 게 중요한 게 수사라는 것은 계속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우리 기자하고 똑같아요. 다 기사가 되는 것 같고 다 구속할 사안이 되는 것 같지만 위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재단, 이 수사를 어느 선에서 처벌하고 봉합을 할 것인가.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런데 윤석열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때부터 지검장을 시키면서 한 번도 맡아보지 않았던 초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고 예. 또 고검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으로 낮추면서까지 기용을 했어요. 아하. 그러면서 정말 일망타진식의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찰 안팎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정말 너무나 혁명과 같은 너무 나아간 파격이다. 네, 파격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는데 사실 아까 정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던가요? 뭐 예상된 인사였다. 뭐 이런 평가를 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2018년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정권 내에 윤석열 검사장이 검찰총장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대진 검찰국장이 중앙검사장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수사 권한은 윤석열, 그리고 검찰의 조직과 검찰의 인사에 관한 권한은 윤대진. 이렇게 해서 윤윤 검찰이라는 이런 자주 섞인 말도 합니다. 미래 검찰총장 우리 검찰국장 일어서 보세요. 인사발령 났으니까 되는 거예요. 자, 2018년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 의원님, 저 영상이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이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차기 아니냐, 윤석열 아하. 지금 후보자가. 예. 그런데 이번에 딱 펼쳐놓고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고 다음에는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세간의 지금 예측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윤 후보자한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당부, 어떤 당부일까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조수진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3기 이하가 전부 퇴진하게 되면 서로 22일까지 퇴진한다고 해도 20명이 넘거든요. 그럼 검찰 인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앞에 이제 19기, 20기, 21기는 몰라도 자기 한기수, 위기수한테 좀 남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총장이 된 다음에 청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22기한테 그러니까. 그럼요.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예. 그래야지 사실은 조직이 안정되죠. 예. 네. 2017년 5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취재 뒷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재 뒷얘기죠? 이 2017년 5구 대선 직후에 이 검찰을 잘 아는 지금 현재 여당 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한다. 예, 아하. 새 검찰총장으로는 윤석열 검사가 어떻게 했느냐. 근데 모두 다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평검사를 검찰총장을 시킨다는 것. 음. 이거는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데다 예. 너무 지나친 파격.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 정권에서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발탁을 한다. 예.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미 윤석열 총장은 정해져 있고 시기가 언제였느냐. 이것이 계속해서 관심 받아왔고요. 예. 이번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가 될까? 이게 관전 포인트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장이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예.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